여러분들 복귀전입니다. 또 그거 가길 잘했다. 오축구 근데 안 바꿨으면 올킬이긴 했거든. 제가 바꿔서 두 개가 하나씩 틀렸어. 근데 그걸 바꿨으면 제가 축구를 안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약간 조삼모사 느낌이긴 한데 일요일 어쨌든 사망 직전에 쭉 잘 데려가서 좀 다행이다 싶었고, 오늘 가봅시다. 진짜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 바꿔가지고 올킬인데 딱 두 개 틀렸는데 한 폴로 둘 다 이제 하나하나 두 개 틀렸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기분이 너무 안 좋았는데 주력만 던져가지고 4배짜리 먹으니까 달긴 하더라. 새끼들 역시 토토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여러분들. 챔피언스 리그 2차전 1차전은 2대0 인터밀란 승. 일단 AC밀란은 뭐 안 좋은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고, 인터밀란은 뭐 특별히 없어. 똑같아요. 슈크리냐르 빠져 있고 나머지 뭐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AC밀란은 희소식은 오늘 하파일레앙이 복귀합니다. 물론 선발로 뛸지 벤치로 갈지는 몰라요. 직전 경기 이제 그 전 경기 어디였더라? 홈에서 어디였는데 헷갈리네. 전전 이젠 전전전이죠. 전전 경기에 부상을 당했었고 전전 경기인 1차전에 빠져 있었는데 오늘 복귀해가지고 당연히 명단 포함이고 뭐 출전은 무조건 하겠죠. 선발일지 벤치는 모르겠지만 이게 희소식이고, 안 좋은 소식은 중원의 베나세르가 직전 또 이 매치였죠. 전반전에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뭐 명가 암이 이 경기에 동시에 있는 AC밀란인데, 그냥 전체적인 사이즈가 이거는 일단은 제가 볼 땐 두 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경기는 인터는 2점 차로 이겼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지금 붙어서는 AC밀란 이기기가 힘들어요. 전력상으로. 레앙도 제 컨디션이 부상 복귀이기 때문에 정상 컨디션이 아닐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중원에 베나세르까지 또 이 윤활유를 뿌려주는 베나세르까지 빠져 있다 하면은 인터밀란 지금 풀 라인업이잖아요. 더군다나 직전 경기에서 인터밀란이 거의 주전 라인업 전부를 로테이션 돌렸어요. 사스올로 상대로. 그래서 그 경기를 아마 인터밀란 승을 가신 분들, 저도 부주력에 갔었죠. 원래 없었다가 나중에 넣은 거긴 합니다만 토요일에. 경기 내용적으로는 개똥줄이었어요. 스코어는 4대2긴 한데 사스올로가 공격 찬스가 계속 있었어. 좋은 찬스들을 만났었던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뭐 승리를 가져왔죠. 로테이션 돌리고 AC밀란도 돌리긴 했습니다만 뭐 토날리 같은 자원들은 출전을 하긴 했어요. 인터보다는 조금 덜 돌아간 AC밀란에다가 뭐 빠진 부분, 복귀자들의 컨디션에 대한 이슈. 이 경기는 사실 AC밀란 프렌을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매치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사실 인터밀란의 골문을 쉽사리 공략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그나마 다행인 게 레앙이 들어와서 레앙이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인터가 이게 조금 그런 부분이 2대0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인터밀란의 생각은 제가 볼 때 확실해.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수비 좀 지키면서 하면 우리가 2점 차로 질 일이 없다. 그게 약간 불안 포인트자. 그거 제가 볼 때 그냥 붙으면 이길 것 같거든요. 그냥 뭐 별다른 수수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보자. 들어와 마인드로 해버리면은 인터밀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AC밀란은 어쨌든 두 골 차를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무리한 공격. 인터밀란의 공격진들의 최근에 폼이 좋고, 수비 자체도 인터가 직전 경기 AC밀란 상대로 완벽하게 틀어막았다라는 부분들. 그냥 하면은 인터가 이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괜히 좀 너무 수비적으로 하고, 그리고 만약에 무승부가 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10분이 남았다? 그럼 인터밀란 입장에서 급할 게 없거든요. 그냥 끝내. 풀어. 심판. 이 마인드거든. 그게 불안 요소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분석적으로 어떤 포인트도 완벽하게 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이 경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는 불가능해. 경기 내 안에서 특히 전반전의 상황에 따라서 결과들이나 내용이 아예 다른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확률에 거는 거예요. 그냥 뭐 확률에. 근데 제가 보는 확률 자체는 사실 AC밀란이 조금 공격적으로 잡고 나올 포인트가 있다라고 봐서
뭐 일단 언어보적으로는 조금 불편한 측면은 어쨌든 있습니다만 결국 저는 밀란이 뭐 좀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인터밀란한테 뒤를 얻어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AC 밀란이 선제골을 먹힌다 그럼 게임이 끝나요. 왜냐 세 골 차기 때문에 못 뒤집어 그거는. 그리고 밀란도 뭐 실점하기 전까지 밀어붙였다가 만약에 인터가 선제골 넣잖아요. 그럼 밀란도 축 처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밀란이 당연히 밀란이 먼저 넣을 수도 있겠죠. 골이라는 게 뭐 우당탕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중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기회가 계속 막히다가 한 번 딱 들어오는데 그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밀란이 넣는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난타전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 사실 특히 2차전 2점 차기 때문에 1점 차는 모르겠는데 2점 차기 때문에 인터밀란이 분명히 수비를 단단히 하고 나올 가능성에서 AC밀란의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들 나올 가능성들 여기서 선제골이 어디가 들어가냐가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데 저는 가능성 면에서 한 7대3 인터가 먼저 넣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결국에 인터가 먼저 넣는 순간 인터는 더 잠글 수밖에 없어요. 잠그기보다는 더 이대로 가면 된다. 우리는 뭐 더 없다. AC밀란은 오히려 세 골 차를 뒤집기보다는 본인들의 페이스도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인터밀란 승 언더 봅니다. 뭐 AC밀란 주전 다 안 뺐어요. 그리고 인터밀란이 주전을 다 뺐고 AC밀란은 한 1.7군 정도 나왔어. 다 빼진 않았어요. 인터는 거의 다 뺐어. 아시겠죠? 제가 그 부분은 무무김님이 뒤늦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미 다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저는 인터 사이드로 봅니다. 이 경기 근데 내용적인 측면이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분석보다는 경기장 안에서의 내용이 더 중요해. 그래서 뭐 사실 뭔가 뭐 주력으로 막 화끈하게 찍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뭐 확률이 어쨌든 거는 거긴 합니다만 1차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차전에 대한 결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다. 인테로 올 시즌 참스 패턴이 미는 풀좀 빼면 1대1 벤피카전은 사실 뭐 1승 1무 패턴이라기보다는 그냥 둘이 엄대엄 싸움이었어요. 엄대엄 싸움 애초에. 근데 지금 인터랑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이 경기 무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어요. 1대1 뭐 제가 분석 때 말씀드렸죠. 근데 조금 다른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이 경기는 인터가 우세한 경기예요. 인터밀란 대 벤피카는 동률의 경기였어요. 또이또이한 매치고 이 경기는 인터 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매치업상으로 1차전 봤을 때도 AC밀란이 물론 같은 경기장이긴 합니다만 홈 관중에 대한 어드밴티지 2점을 받은 상황에서도 그 정도로 밀렸다. 인터 같은 경우는 이거 1차전이고 2차전이고 다 박빙이었어. 1차전에 인터가 2대0으로 이긴 거 그냥 벤피카 골 결정력이 그냥 뭐 최용수 독수리슛 에다가 막 뭐야 월드컵 때 황의조 모드 다 그게 뭐 골대도 맞았었던 거고 제 기억에 다 터지고 인터밀란이 결정력이 좋았기 때문에 2대0으로 이긴 거지. 이게 내용이 2대0이 나올 만한 매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엄대엄 싸움에서 한쪽이 골 결정력이 폭망이었고 한쪽이 터졌기 때문에 2대0이 나온 거고 2차전은 그렇기 때문에 엄대엄 싸움에서 그냥 엄대엄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가 뜬 거고. 제가 2차전에 벤피카 프렘 봤어. 여러분들. 1차전은 제가 아마 틀렸던 것 같고 기억이 안 나는데 2차전은 제가 엄대엄 매치인 거 알았기 때문에 벤피카 프렘 봤어요. 프렘. 2차전. 애초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당연히 뭐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역배 말고는 무승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매치랑은 조금 다른 그게 있긴 합니다. 이건 이미 기울어져 있어. 이게 우위야.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인터 대 벤피카는 그냥 박빙이었어요.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였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다. 근데 저도 뭐 인터 승이 막 엄청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거는 팩트예요. 디트로이트 대 피츠버그. 로렌첸 대 오티스. 아 이게 감기 여파인가 목이 왜 이렇게 벌써 갈라 그러냐. 자 일단은 선발에 있어서는 뭐 당장에 뭐 평가하기가 좀 그렇죠. 디트보 로렌첸 지금까지 뭐 잘 해주고 있는데 비해서 피츠 같은 경우 이제 최고 투수 유망주인 피츠 내에서 오티스를 이제 꺼냈으니까. 근데 이게
솔직히 승패로 간단하게 말씀드려 승패로 접근할 거면 저는 내일 찍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내일 에드와르드 로드리게스 대 리치일이거든요. 물론 배당을 얼마나 일정 한 4배 받을라나? 근데 디트라서 또 5배까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매치에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승패로 기본적으로 보진 않을 건데 어쨌든 로렌첸 최근에 페이스 상당히 좋아요. 평자동 4점 초반 뭐 4점대 수문장이죠 원래. 뭐 솔직히 믿을 수 있냐 없냐라고 굳이 따졌을 때는 저는 못 믿는 쪽에 좀 가까운데 막 순식간에 막 쳐맞을 때가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잘 던지다가도 막 순식간에 갑자기 쳐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못 믿는 투수긴 합니다만 상대가 피츠죠. 이제 피치 같은 경우 사실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이 안 돼. 아직까지 5할은 깨지진 않았어요. 초반이 너무 달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5할을 지키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메타로 봤을 때는 사실 약간 도지코인 메타긴 하거든요. 뭐 언제 뭐 4할은 뭐 시간 문제인 것 같고 3할까지 떨어질라나 초반에 이렇게 달렸는데 아무튼간에 그제 뭐 4점 내긴 했습니다만 빠따도 솔직히 많이 뭐 이미 진작부터 쉬고 있었던 피치고 로렌첸 지금까지의 페이스면 오늘도 저는 피치 상대로는 비교적 호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피치버거 이제 최고 유망주 투수 최고 유망주 이제 오티스가 문제인데 사실 구속은 잘 찍혀요. 9위도 있는 편이고 9위는 얘가 더 좋습니다. 구속도 더 잘 나와요. 물론 뭐 그게 다는 아니죠. 뭐 제구도 중요하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직전 경기는 사실 오티스가 조금 억가가 있어서 심판 존도 좀 뭐 걸치는 볼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안 잡아줬고 결국에 막 실책으로 좀 무너졌었죠. 실책 당하고 거기에 그 상황에서 이제 걸친 거 심판이 4개 연속 안 잡아주면서 스트레이트 볼 내주면서 거기서 이제 무너졌었던 오티스인데 뭐 사실 직전 경기 이번 시즌 첫 등판이었기 때문에 구속도 얘 원래 구속보다는 안 나왔어요. 원래 100말 가까이 찍히는데 직전 경기 이제 90말 중반에서 이제 후반 사이 그 정도 사이로 찍혔던 걸 봤을 때는 오늘은 저는 지금 디트로이트가 어쨌든 뭐 좀 전으로 돌아간다 뭐 바에즈나 뭐 토켈슨 같은 팀 내 유망주들이 뭐 잘해줘가지고 빵빵 터졌었는데 최근에는 그때보다는 좀 식은감이 없지 않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선발도 로렌첸이 지금 피치 상대로 다시 한번 호투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오티스가 이제 당연히 뭐 파이어볼로 유형이기 때문에 제구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전 경기를 봤을 때는 저는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가 그게 에러 때문에 자책점으로 받은 건 2개밖에 없고 실점은 5개 줬어요. 그 이후로 이제 막 쳐맞고 하면서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존에 대한 부분이나 좀 뭐 실책에 대한 부분들 그런 뭐 억가도 좀 있었던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디트 상대로 저는 충분히 뭐 가능성으로 따졌을 때 호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거든요. 물론 두 팀이 이제 불펜으로 가서 터지면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저는 기준점은 뭐 8.5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버가 개정배인 게 솔직히 그렇게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굳이 따지면 승패로 따지면 뭐 디트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내일 선발을 봤을 때는 뭐 내일 찍는 게 좀 더 낫다라는 마인드로 배당적인 메리트 좀 살려서 언더만 보고 넘어갈게요. 언더. 두 번째 마이애미 대 워싱턴. 이것도 사실 이 경기는 잘 모르겠긴 한데 마이애미는 이제 뭐 신이지 상대로 가까스로 수입을 좀 면했었고 이것도 씨발 뭐 알칸타라 때 지고 뭐 최고 유망주 또 유리 페레즈도 뭐 등판 때도 지고 마지막에 이제 가렌 나올 때 이기는 아주 역겨운 마이애미 새끼들. 오늘은 그래도 믿을만한 루자르도 선발입니다. 워싱턴도 사실 이번 시즌 생각보다는 지금 진짜 되게 잘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선발이 생각보다는 워싱턴이 좋아요. 그러니까 좀 사실 코빈 같은 애들이 뭐 그냥 죽어줘야 되는데 약간 부활하면서 생각보다는 올 시즌 선발진이 좀 괜찮으면서 뭐 5할은 당연히 안 되지만 뭐 전력에 비해서 상당히 최근에 특히나 좀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죠. 매치 상대로도 괜찮았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요슈아 둘 다 이제 믿을 만한 선발이긴 합니다만 지난 시즌 요슈아 그레이가 마이애미 상대로 상당히 좀
약했었던 모습도 있었고, 물론 워싱턴에서 믿을만한 투수긴 합니다만, 마이애미가 어쨌든 최근에 그래도 빠따가 조금씩은 돌아가면서 점수를 내는 중이긴 한데, 저는 솔직히 마이애미는 뭔가 잘 못 믿겠어요. 알칸타라 나올 때 말고는 뭔가 잘 못 믿겠어 항상. 뭐 언제 점수를 못 내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루자르도도 깔끔하게 막는 스타일은 아니고, 워싱턴도 충분히 선발에 완벽하게 공략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뭐 양 팀 다 2, 3점 최소 2, 3점 정도에 대한 기대치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둘 다 잘 던지는 거 알겠는데 선발이 완벽하게 깔끔하게 막는 느낌도 없고, 사실 요슈아 그레 최근에 또 약간은 흔들리고 있는 모습도 있고, 8.5였으면 고민했을 것 같은데 7.5 준다 하면 전 다득점 보겠습니다. 다득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득점만 보고 7.5바 가고요. 세 번째, 아직 다 안 나왔나? 왜 이렇게 열이 나냐? 나우스먼데 도밍고 헤르만. 일단 새벽에 있었던 1차전은 뭐 토론토가 뭐 하지도 못하고 사실 졌어. 그냥 마노아가 뭐 경기 시작하자마자 볼질하면서 그냥 스스로 자멸했었고, 오늘은 그래도 믿을만한 가우즈먼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토론토가 또 홈에서 펼쳐지는 시리즈이기도 하고, 헤르만도 사실 뭐 양키스에서 올 시즌 괜찮게 던지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수비빨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솔직히. 헤르만 등판할 때 보면 수비빨 좀 많이 받고 있고, 오늘 어쨌든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원정 경기에 대한 일정이고, 내일 더군다나 이제 배시 대 게리콜이에요. 이 경기는 제 생각에 토론토가 원정이었으면은 모른다고 봤을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계속해서 홈에서 펼쳐지는 시리즈고, 양키스 빠따 무섭긴 합니다만 가오즈면 양키 상대로 상당히 최근에 강했었기 때문에, 물론 올 시즌 뭐 가우즈먼이 솔직히 뭐 보스턴전이나 시즌 극초반의 휴스턴전 의문스럽게 개쳐 맞을 때도 있긴 했어요. 오늘도 최근에 양키스 빠따가 무섭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공략당해서 이상한 사이즈는 아니긴 합니다만, 저는 홈이기 때문에 이거 믿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정이었으면 절대 안 가는데, 홈 토론토에다가 홈 가우즈먼, 그리고 가우즈먼이 보스턴전 뭐 휴스턴전 맞았다고 해도 그거 다 원정 경기였어요. 헤르만은 수비발 많이 받고 있고, 원정에서는 그런 게 좀 안 받아주는 부분들, 기본적으로 선발에 있어서 우위는 확실하게 토론토 쪽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오늘 불펜 가니까 뭐 토론토가 점수 내드만요. 뭐 이런 점까지 감안했을 때 내일은 토론토가 잡는다고 봅니다. 토론토 승. 어제는 제가 양프론 봤거든요. 물론 제가 라방을 안 했지만 표에 양풀 오비였죠. 양프론 넣었는데 오늘 토론토가 잡는다고 봅니다. 네 번째, 보스턴 대 시애틀. 피베타 대 가스티오. 이거는 사실 뭐 지금 타이밍에 있어서는 뭐 분석을 뭐 사실 불안한, 굳이 그러니까 뭐 시애틀 안 보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불안한, 좀 그나마 불안한 포인트만 말씀드리면은, 시애틀도 사실 큰 믿음이 있는 팀이 아니기는 해요. 최근에 어쨌든 계속 붙어왔던 상대팀에, 물론 오늘은 이제 좀 그래도 보스턴에서 좀 잘 던지는 뭐 하욱이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상대 팀들이 뭐 그 전에 뭐 조이 웬츠에다가 뭐 파이드, 맷 보이드, 뭐 더닝은 뭐 그나마 텍사스에서 뭐 최근에 엄청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 전에 뭐 히니, 상대 선발이 다 병신이긴 했어요. 거의 다 그랬던 부분이고, 막말로 피베타도 이번 시즌 엄청 지금 평소가 몇 점이죠? 6점대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맞을 건 이미 다 맞은 느낌이에요. 저 사실 보면서 뭐 얘가 뭐 당연히 뭐 3점대나 뭐 이렇게 엄청 잘 던질 만한 투수는 아닌데, 6점대는 제가 볼 때 솔직히 좀 엇가긴 하거든요. 뭐 그 슬슬 호투할 때가 된 것도 분명해서 그게 조금 걸리고, 시애틀도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일정에 있어서 본인이 잘했다기보다 그냥 상대가 쓰레기였기 때문에 이긴 느낌도 분명히 있고, 근데 어쨌든 보스턴이 최근에 뭐 마운드나 빠따, 마운드가 무너지는 동시에 뭐 빠따까지 같이 식으면서 최근에 뭐 5월 초만 해도 엄청나게 페이스가 좋았습니다만 이기질 못하고 있잖아요.
뭐 솔직히 변수가 아예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기대하고 반대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보이는 대로 가야 되는 사이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불안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지 않나. 그래서 그래도 시애틀슨 보고 마지막 경기입니다. 뿌띠 형님 어서 오세요. 매츠 대 템파베이. 아 그리고 이거 참 표 오늘도 물론 주력 있는데 내일 아침에 주력 갑니다. 저는 내일 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뭐 오늘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벌란더 대 템파는 이제 빅스 오프너 또 꺼냈는데 뭐 저번에 제가 그랬었잖아요. 지금 매츠 선발 아무도 못 믿는다. 그러면서 신시내티전이었던 그때 벌랜더 대 헌터 그린 때 이거 벌랜더 때 가야지 다른 새끼들 때 절대 못 건든다. 최근에 매치 빠따도 못 믿고 뭐 불펜도 불안한데 다른 선발도 지금 개판이잖아요. 전혀 뭐 믿을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이거 가야 된다고 그때 벌랜더를 가서 아마 먹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3폴이었나? 3폴 가가지고 3점 몇 배였나 먹었던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상대가 템파베이기는 해요. 그나마 매치 입장에서 뭐 다행인 점은 슈어저가 최근에 등판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지난 분석 때는 슈어저도 지금 마탱에 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직전 경기 때는 슈어저가 뭐 원래 본인의 구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찾은 느낌이긴 했어요. 목 부상이 좀 괜찮아졌는지 그나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벌랜더긴 한데 상대가 어쨌든 템파베이고 오늘 빅스 오픈으로 쓰고 뒤에 치리노스가 붙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근데 템파를 믿기 좀 그래. 그러니까 치리노스 좀 굉장히 잘 던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흔들리거든요. 직전 경기도 엄청 흔들렸어요. 그 어디요? 직전 신시내티전이었나? 헷갈리네 갑자기. 어디전이었지? 씨발 헷갈린다. 볼티모전이었다. 볼티전. 기억났다. 볼티전이었는데 그 전에도 사실 치르노스는 원래 구위라든가 구속보다는 제구로 승부 보자는 컨트롤 제구 볼 배합이라든가 워낙 다양한 구종을 던지기 때문에 근데 점점 슬라이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중앙으로 가운데 한가운데로 몰리는 직전 경기 볼티모전도 실투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잘 맞았는데 잡혀버렸어요.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었어. 거기다가 본인의 또 쉴투나 볼질로 이어졌었던 1-3할루였나? 거기서도 막 파풀이랑 거기서도 슬라이더 실투가 나왔었는데 그게 또 플라이아웃으로 되면서 어떻게 꾸역꾸역 넘겼는데 저는 이거는 지금 빅스 일단 빅스가 뭐 오프너지만 나오는 것 자체도 뭐 나오자마자 점수 줘도 솔직히 이상하지 않잖아요. 빅스는 뭐 그냥 시작하자마자 뭐 1, 2점 줘도 이상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뒤에 붙는 치리노스도 저는 맞을 지금 던지는 뭐 사이즈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오늘 쳐맞을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매치가 못 믿긴 하겠는데 그렇다고 템바 플랜을 좀 찍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벌랜더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지금 한 타이밍이 불안해요. 직전 경기 신시전도 나 시작하자마자 죽는 줄 알았어. 시작하자마자 벌랜더 쳐맞길래 그 전에도 그랬었거든요. 복귀 전에서도 부상 복귀 전에서도 시작하자마자 불안했다가 갑자기 뭐 중간부터 안정감 찾으면서 갑자기 깔끔하게 신시전도 그냥 처음에 쳐맞은 게 다죠. 그 이후로 그냥 거의 뭐 노이트였나? 노이트급으로 깔끔하게 막아주면서 했었는데 어쨌든 벌랜더가 계속해서 조금 사실 나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전만큼 확실한 안정감을 보여주기엔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어쨌든 템파베이 상대고 뭐 깔끔하게 막아도 벌랜더기 때문에 이상하진 않습니다만 최근에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한 번쯤은 점수를 줘도 이상하지 않은 어쨌든 측면이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도 저는 템파 쪽이 더 불안합니다. 기본적으로 빅스에서 치리노스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매치가 병신이어가지고 제가 뭐 확신이라던가 막 이런 건 못하겠는데 뭐 최근에 보여주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은 맞기 전에 딱 쳐맞기 전에 전조 현상 비슷하게 지금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템파 역시도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점수를 내는 거는 뭐 얼마큼 낼지는 좀 불투명하다고 보여지는데 좀 쳐맞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8.5 오바 보겠습니다. 역배인데 오바만 볼게요. 승패로는 난 솔직히 둘 다 못 찍겠어. 둘 다 못 찍겠는데 그나마 굳이 뭘 보라고 하면은 템파 프레는 보겠습니다. 근데 안 가요 템파 프레는. 오바 보고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